당시에 이제 3평밖에 안 됐는데 그 3평 월세가 200이었어요. 엄청나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인수를 했어요. 그 1시간에 100만 원. 1시간에 100만 원. 네. 뺏겼어요. 뺏겼다고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이루밍의 대표 이정현입니다. 대표님 주로 하시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세요? 일단은 브랜드인 무인 스터디 카페, 이루밍 스터디 카페가 있고요. 별도로 공간 컨설팅이랑 원두 유통, 그 카페 관련해서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차주 운정 있는 선내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저희는 이제 QR코드로 이렇게 입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되세요. 대표님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 보시는 거예요? 예비 점주들 미팅하는 장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공간들을 체험하실 수 있게 하시면서 저희 미팅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대표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여기는 원래 저희가 직영으로 오픈을 했다가 최근에 이 매장을 직접 보시고 너무 탐내하시는 분이 계셔서 예비 점주님께서 실제로 이걸 거래하셔서 이 직영에서 가맹점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대표님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매출 규모는 이제 평년마다 이 최대 매출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 1,300에서 한 1,700 정도 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얘기하면은 일단은 이제 평수별로 다른데 지금 여기 산내마을 같은 경우는 42평이라서 오픈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1,000만 원도 돌파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뭐 한 1,200 해서 한 1,400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업종은 이제 수익률이 중요한데 여기는 월세가 150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 매력적인 부분 때문에 예비 점주님이 오히려 다른 지역이 아니라 저희 그 본점을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럼 매출 대비 마진이 많이 남나요? 네, 맞아요. 이런 비용들이 크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월세 플러스 이런 지출 비용이 한 40평대, 50평형까지는 150에서 200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심플하게 놓고 봤을 때는 월 1,000을 도달했을 때 저희 300 정도라고 해도 700에서 600 정도의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죠. 그럼 대표님이 여기를 처음 상권 분석하셨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도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은정에서 가장 활성화된 학원가예요. 저희는 스터디 카페들이 되게 많은 지역에서 조금 벗어난 한 블록 뒤쪽에 제가 입지를 선정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배우 세대가 7,000세대가 넘는 이 공간에서 저희 입지가 뒤로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체류 시간이 한 번 오게 되면 일단 2시간, 최소 2시간, 그리고 보통은 한 4, 5시간 정도 체류하시기 때문에 한번 찾아오게 되면 계속해서 이 공간을 찾아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성으로는 조금 빠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 저희보다 한 블록 앞에 가면 월세가 50만 원이 비싸고 그 메인 도로인 그 차가 지나다니는 그쪽으로 가게 되면 1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요. 그렇게 따졌을 때 저희는 이게 동일상권으로 봤기 때문에 이 입지라고 하더라도 저희 공간을 다 채울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이지만 여기 이 입지에 선택을 하게 됐어요. 스터디 카페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만약에 개인으로 창업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단순하게 스터디 카페를 시설업이라고 접근하시면은 성공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봐요. 고객들이 설득력을 얻는 공간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것들을 이제 누락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위, 아래층, 옆에 어떤 점포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점포들이 언제 또 빠져나가서 어떤 게 생길지 이런 다각적인 부분들까지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로서 이런 동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제일 효율적인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CC 구성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막 비용이 그렇게 개인이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비싸지는 않다고. 그러면 이제 스터디 카페를 이제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진짜 스터디 카페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입지가 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각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수십 번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대별로 동선이랄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기본적인 분석은 뭐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볼 수는 있어요. 그 공간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될지까지 고민을 해서 입지를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부동산적으로 금액적으로 이제 고정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분석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럼 대표님이 직접 그 지역에 가서 뭐 매장도 보시고 그러시나요? 매장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점했을 때 정말 지역에서 1, 2등 안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체킹이 되면 거기에 이제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방문해서 체크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따라가서 봐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함께 가보실까요? 네. 네. 대표님, 그러면 보통 이제 스터디 카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예약을 해야 돼요? 이제 현장에 직접 오셔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입시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 단독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현장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선호 좌석 같은 거 보고 와서 예약을 할 수도 있고 특히나 룸 이용 같은 경우는 이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헛걸음 하시지 않아도 되고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돼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이제 고정석을 이용하고 계신 그 고객님이 매장이 계속 이제 특정 시간대에 계속 만석을 이루고 또 점유율이 이제 높은 거를 본인이 이제 직접 확인하다 보니까 창업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변호사이신데 잠깐 지금 휴직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거 투잡으로 하기에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미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또 이용하면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하니까 뭐 다른 곳이랑도 많이 비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대표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후곡 학원가인데 저희 임장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보러 왔어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스터디 카페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매출들도 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지하인데도 충분히 매출이 나오나요? 네, 지하라고 해도 이제 공간을 어떻게 이제 구성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환기나 이런 뭐 제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주면은 오히려 공간 활용하기가 더 좋아서 공간 꾸미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지하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네.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누수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기 이런 거를 좀 공기 순환이 잘 되게 그런 부분만 커버하면은 오히려 좀 더 조용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층고도 높고 해서 공간 살리기에 지하라고 해서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엄청 응축된 이제 학원가여서 저녁 때 되면은 뭐 학원 차량, 뭐 어머니들, 아버님들 픽업 차량 엄청나게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학원들도 엄청 많이 있고 또 스카도 뭐 건물마다 하나씩 있지만 그만큼 수요에 비해서 아직도 공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잘 될 것 같아요. 입지만 잘 분석해서 이쪽 후곡 학원가에서도 좋은 자리 선점을 하면 저희도 2천 이상, 뭐 3천 사이의 매출을 할 수 있는 매장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대치동이랑 목동보다 이 일산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부동산적으로 뭐 임대가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익이 실제로 이 점주님의 순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제 점주님 대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도 찾고 있고 직영 차원에서도 학원가 자리를 계속 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비 점주님들이 여기에 입점을 하게 된다면 네. 뭐 마케팅이나 AS 같은 좀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기본 세팅을 다 해드리고 특히나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관련해서 이제 뭐 상위 노출이랄지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랄지 뭐 리뷰 관리랄지 이 회원들을 어떻게 리뷰를 유도하고 그 활성화시키는 마케팅까지 이어지게 하는 작업들을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은 이전에 하셨던 혹시 뭐 사업이랑 이런 거 또 있으실까요? 저는 원래 직장인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여의도에서 금융권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돈에 대한 소중함을 진짜 몰랐거든요. 갑자기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게 제가 여의도에서 다니면서 이제 먹었던 어떤 커피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너무 꽂혀가지고 나 이거를 하고 싶다. 내가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브랜드 그 프랜차이즈 대표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저를 미팅을 하시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하니까 직장 정말 탄탄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진짜 올인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매장 점주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안 되겠냐, 제가 자리도 다 찾아오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강북, 강남, 점포를 100개씩을 맨날 회사 다니고 이제 끝나고 막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찾은 매장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상권 분석에 진짜 일가견이 있다라고 느낀 게 당시에 이제 3평밖에 안 됐는데 그 3평 월세가 200이었어요. 엄청나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인수를 했어요. 그 전에도 카페였는데 그 매장에서 매출이 뭐 하루에 20만 원 정도도 겨우 했던 매장을 제가 이제 1시간에 100만 원. 1시간에 100만 원? 네. 1시간에 100만 원이 나오는 매장으로 바뀌었죠. 저희가 저희만의 이제 마케팅을 막 따로 했는데 응모를 해서 뭐 1등은 호텔 숙박권, 그 다음에 뭐 한 달 무료 이용권, 그 다음에 막 그때 당시에 구하기 힘든 과자 같은 거 뭐였냐면 이제 허니버터칩 이런 거 진짜 구하기 어려웠는데 그런 거 구해서 이제 드리고 그랬거든요. 정말 어떤 때보다 그때 가장 큰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때 너무 행복한 고민을 했던 게 어떻게 하면은 카드를 빨리 꽂아서 빨리 빼서 다음 손님을 이제 응대를 할까 이 고민을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와, 그럼 대표님이 그때 네. 권리금 받고 파신 거예요? 아쉽게도 뺏겼어요. 뺏겼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도 또 배웠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문 닫고 장사를 했다면 내 것만 알고 했을 텐데 이 브랜드의 생리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뭐 카페 관련된 일을 하면서 유통이랑 카페 컨설팅 이런 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7시까지 출근을 했는데 저는 첨가물 시장에서 청량리에서 직접 그 수입과일을 사가지고 왔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가지고 7시까지 그 중구 다동으로 출근을 했고 그리고 나서 밤에도 제가 10시까지 있었거든요. 2년을 매일 꼬박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진짜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열심히 한다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 열심히 한다는 게, 내가 진짜 어떤 일을 했을 때 안 됐다면 정말 열심히 안 했구나를 의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또 갈아 넣었죠. 갈아 넣어가지고 아주 큰 성공은 아니지만 나름의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엄청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운정에 있는 점포인데요. 여기 이제 한 층을 전체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저희 이제 스터디 카페 관련해서 미팅하게 되면서 입점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또 제가 관련해서 이제 공간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 업종뿐만 아니라 타 업종도 좀 기왕이면 이 시너지가 낼 만한 업종을 입점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왔는데 파주에도 굉장히 이제 딱 스팟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앞으로 5년 내에 가장 핫해질 만한 입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운정이에요. 운정역인데 GTX역은 저쪽이라서 다르긴 하지만 경의중앙선도 있고 이 뒤에 지금 그 스타필드가 생기거든요. 근데 스타필드 빌리지라고 막 근데 이제 상업 공간이 주거 시설이랑 같이 오는 게 최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필드 빌리지가 생기면서 아파트도 이제 형성이 돼서 이게 이제 이번 명절 전에 무조건 오픈을 한대요. 네, 그래서 이 상권도 생긴 지는 한 4년가량 됐지만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기다리지 않고 매출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봐요. 이거는 상가 브랜드 꿀팁, 입점 꿀팁. 너무 많은 거 알려주시는 거 아니세요? 인데, 네. 그럼 대표님이 보셨을 때 이 무인 공간 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무인은 앞으로 좀 점점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 얼마나 좀 더 가치 있고 그런 컨셉을 명확하게 하는 매장이 있다면 그런 매장들은 앞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AI가 네. 이제 공간 컨설팅을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온다면 조금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AI나 챗 GPT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렇게 지역 분석을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막 딱 짜여진 틀이 아닌 정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영상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창업에 있어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무인 스터디 카페 운영에 대한 것들, 무인 스터디 카페 창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희를 통해서 진행하시게 되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공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채널을 보신 분들한테는 친절하게 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만나뵈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고정 댓글에 저희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쪽을 통해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